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진토가 진토를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조건, 실전풀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토와 진토가 만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진토와 진토가 만나면 우선 첫째, 토가 많죠. 토다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둘 다 습하죠. 그러면 습의 문제다. 과습해서 문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요 세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같은 토래도 이렇게 진토가 커지는 것과 이렇게 술토가 많아서 커지는 거하고는 오행상으로 겉으로 볼 때는 토지만 이게 완전히 다르죠. 술토가 있는 것하고 두 개 있는 거하고 진토가 두 개 있는 것하고는 금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이 술토가 월과 일에 이렇게 있으면 술토가 토생금은 잘 못하죠. 조토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핍박을 받겠지만 그래도 술월은 금의 계절 아닙니까? 금의 계절. 금의 계절이니까 수의 기적인 시작이기도 하죠. 술 다음에 해가 들어오니까는 술 다음에 해가 들어오니까 수의 기적인 출발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금의 압박이 토가 많아서 생기는 금의 압박이 진토가 많아서 생기는 금의 압박보다는 다르다 이거죠. 어떻게 다르냐? 그래도 기운이 금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진토보다는 좀 덜하다 이거죠. 그래도 금이 오행상으로 볼 때 이렇게 금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생금을 약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금기는 있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진토나 술토나 토가 많아서 생기는 압박은 뭐예요? 무슨 문제가 벌어질까요? 수화의 문제가 벌어지죠. 토가 많으면 수화의 문제가 또 벌어지게 됩니다. 수는 안에 감춰져 있고 수를 드러내서 쓰는 것이 어렵죠.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또 화가 뭐예요? 회화되죠. 회화. 화가 진토를 만나면 화가 뭐예요? 힘이 설기가 돼갖고 불이 꺼지죠.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금목과 연결을 해서 봐야 된다. 토가 많으면은 금으로 설기를 하든지 목으로 소토를 하든지 설토를 하든지 혹은 소토를 해야 된다 이거죠. 목으로. 진토가 습으로 발생되는 것은 뭐예요? 무슨 현상이에요? 매금이죠. 매금. 매금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매금. 금이 매금된다는 것은 금의 작용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금이 안 되려면 금이 왕하든지 소토하든지 설토하든지 혹은 수와 연결해서 자기 마당을 갖고 있든지 이런 조건들을 봐야 되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매금 형태를 띠게 되면은 수토에 의해서 금의 작용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소토가 안 되고 토다 매금적인 형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뭐예요? 피부 문제가 생깁니다. 피부 트러블. 그러니까 피부 트러블이라는 것은 또 피부 호흡이, 피부는 호흡을 하죠. 그러니까 피부 호흡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피부 관련 질환이라든가 피부 습진 이런 것과 연결이 되고
또 만약에 술토가 이렇게 거듭돼서 생기는 토의 문제는 뭐냐면은 조화제, 술토는 조화죠. 이럴 때는 소양증, 소양증은 뭐예요? 가려움이죠, 가려움이죠.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소토가 얼마만큼 작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금의 문제, 또 금의 아까 금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금의 문제는 진월진일돼 있고 금이 근기 없이 있다면 상당 부분 토에 묻혀서 소통하는 에너지가 어렵고 또 습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습해지죠. 비습해지면 뭐예요? 자꾸만 뭐냐면은 이렇게 일정성을 갖지 못하고 번지게 됩니다. 섞이게 돼요. 그래서 일정성을 갖추는 것이 어렵고 만약에 진월 경진이 되면 금이 왕해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불편합니다. 만약에 무진월 경진일이다 그런다면 금이 고립되어 있다면 이렇게 무진월 경진으로 금의 근기가 없이 토다 매금되잖아요. 그럼 풀어내기가 참 어렵죠. 이것을 해결하려면 금이 오든지 목이 와서 소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진토라는 것이 이제 금한테는 인성이죠. 인성이 비습한 조건의 인성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특히 비습한 조건의 인성이 매금된 형태를 띌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토가 습금이라 토생금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진월은 뭐예요? 진월은 금에서 가장 먼 계절이 진월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임묘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12운성으로 금이 절되고 인해서 묘에서 태가 되고 진에서 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임묘진 봄의 계절에는 금이 제일 약한 때죠. 그래서 진월은 금에서 가장 먼 계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금이 힘을 받는 데서 뭐예요? 가장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이 힘쓰기가 가장 어려운 때가 진월이다 이거죠. 그래서 토생금을 못하고 토가 뭐예요? 임묘진 사오미 토가 뭐예요? 목화 계절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진토가. 그래서 금의 힘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수로는 금과 수의 계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죠. 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진월의 금은 금이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불안정하죠. 금의 활동에 금이 힘을 받는 거에 상당 부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 토생금 해갖고 뭐 금이 왕해진다 강해진 이거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뭐냐면은 진지는 어떤 관계냐면은 임묘진 이제 신자진과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진과 진이 부딪히게 되면은 하나는 뭐야 세적으로 작용하고 하나는 기적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진진을 자영이라고 그러죠. 자영. 이 자영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영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렇게 하나는 임묘진으로 작용하고 하나는 신자진으로 작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신형, 자무형, 진진형 그래서 이 형살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진진을 자영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수생목의 문제죠. 수생목. 신자진 수가 임묘진 목을 이렇게 생하는 데 있어서의 원활하지 못해갖고 형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것이 가까이 있을 때는 이것이 하나는 기료장하고 하나는 세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만약에 이런 진진이 있을 때 목이 왕하다. 이렇게 되면 진진은 오히려 합력을 합니다. 합력. 합해서 목을 대적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강한 것을 소화해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또 금이 다왕해도 금이 왕해도 진진을 뭐예요? 풀어내죠. 진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진진이 이렇게 합력을 해서 움직일 때는 관계가 없는데 진진이 각자 단일한 힘으로 작용을 할 때는 이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일한 힘으로. 여기서 만약에 진진이 있는데 자수가 왔다. 그러면 자진합, 자진수국, 자진수국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진이 있는데 자수가 와서 자진숙, 자진수국 이래서 수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수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이 자수가 갈등을 합니다. 어느 진토에 내가 진토와 손을 잡아야 되느냐. 내가 자수가 왔는데 이 양쪽에서 다 불릴 거 아닙니까? 나한테 오라고. 너는 나하고 합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예요? 자수가 헷갈리죠. 이쪽으로 가야 할지 이쪽으로 가야 할지. 갈등을 일으키죠. 만약에 묘가 온다 그러면은 또 진토가 양쪽의 진토가 나한테 오라고 나한테 와서 방합을 하자고 이렇게 손짓을 하죠. 그래서 이 글자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사사라든가 신신이라든가 이렇게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형충파에서 형적인 작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같은 글자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형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거죠. 아까 그러는 것 때문에 이들이 뭐냐면 힘을 합쳐서 합력할 때는 외부 조건이 강하게 서라든지 강하게 압박할 때 외에는 서로를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쌍둥이 문제가 나오는데 쌍둥이라고 하기도 하고 쌍둥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쌍둥이. 그러니까 쌍둥이 팔자는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문제가 사주 공부하는 사람의 화두죠. 근데 이 쌍둥이가 서로 힘이 비슷해서 건강한 상태일 때는 서로를 밀어내는 멀리하려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자석의 같은 극이 만날 때 서로 밀어내는 것 같은 작용을 하죠. 그런데 힘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서로 미는 작용은 현격하게 달라지죠. 만약에 쌍둥이 사주가 신앙한 기준으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신앙한 기준으로. 그러면 서로 안 닮으려고 합니다. 신약한 기준으로 태어났다면 서로를 도와서 힘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쌍둥이면 형 아우를 어떻게 결정하나. 우리나라는 먼저 나오는 것이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오는 것을 형이라 하는데 서양의 일부 나라는 엄마 뱃속에 오래 있는 사람을 또 형이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적인 것보다는 어떤 문화적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만일 사주가 쌍둥이인데 신왕한 사주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은 첫 번째 나온 그 쌍둥이가 힘이 지나쳤다고 본다 이겁니다. 그 대신 둘째는 중화됐으니까 첫째보다 에너지가 더 잘 조절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신약한 사주라면은 첫째가 중화됐다고 보죠. 둘째가 약한 겁니다. 신약이 더 신약해서 그러면 오행의 뭐예요? 생극제가 달라지죠. 겉으로는 똑같은 사주이지만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생극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선을 넘어가느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가 있죠. 이것도 쌍둥이를 보는 하나의 관법입니다. 쌍둥이를 보는 여러 가지 관법이 있죠. 합으로 보는 방법, 혹은 시를 한 시씩 늦춰서 보는 방법도 있고, 또 대운을 반대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쌍둥이 보는 방법의 한 방법을 지금 제시하는 거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가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는 오행으로 보면은 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주를 볼 때 오행적 관점과 간지적 관점을 나눠서 봐야 한다 이거죠. 간이적 관점에서 보면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간지적 관점. 오행의 입은 같지만 간지적 관점에서 보면 이 진토와 이 진토는 개체가 다른 겁니다. 개성이. 그래서 간지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겁니다. 경쟁자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쓸 때 그것을 나눠야 하는, 경쟁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거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전사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요, 신미, 임진, 갑진, 곤명이죠. 8대운입니다. 신미, 임신, 계요, 갑술, 을해, 병자, 정축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주는 뭐예요? 사주를 이렇게 딱 적어놓고 보면은 사주가 글자가 없는 것하고 혹은 많은 것, 사주의 특징을 빨리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풀어내는 단서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주는 뭐예요? 많은 것은 뭐예요? 토가 많죠. 토가. 없는 것은 뭐예요? 화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은 뭐냐면은 종격이 아닌 이상, 종격이 아닌 이상 뭐예요? 병이 되는 겁니다. 병이. 병이 된다. 병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병을. 그러면 이 토가 많죠. 많아서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되니까 이게 나의 병이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뭘로 해결해야 돼? 토는. 토는 목으로 소토하든지 금으로 설토하든지 두 가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목으로 해결하는 것은 뭐예요? 외부적 조건, 외부적 입장에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고, 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나의 기준에서, 토의 기준에서 해결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주를 볼 때 이 사주는 뭐예요? 여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금도 있고 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뭐냐면 금이 먼저 있으니까 금으로 먼저 해결하고, 운도 이제 금으로 이렇게 금운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가 재산이 많고 부모 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아들한테만 돈을 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첫 번째 결혼한 것이 이 갑술운에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금방 이혼했어요. 첫 결혼을 얼마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야? 아까 토가 많은 게 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토 많은 게 병이 되니까는 뭐예요? 여자한테는 뭐예요? 남편,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토가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런데 갑술운의 술토에 와서 또 뭐예요? 토가 가중되죠. 그리고 진술충 하니까는 이거 뭐예요? 배우자 자리, 자식 자리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토가 와서 흔들리니까 남편과 갈등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혼하고 재혼해서 이제 사는데 남편도 사회복지사고 본인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지사로 하다가 이 사람이 남편이 국가 소속의 운전을 하려고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혜택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무원 혜택을 준다 해서 남편이 이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금목이 오면은 이렇게 금목이 오면은 그 문제를 이제 그 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다행히 시간에 간목이 또 소토를 할 수 있죠. 자식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병자운이 오게 되면은 병화가 조우도 하고 또 내가 금기가 자진으로 금기가 왕해주고 수생목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병자운의 상속도 받을 수 있고 또 안정이 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명으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